이야기 사랑방 과부와 머슴 1. 홀로 남은 꽃 이화의 고독. 조선 팔도 깊은 산골 나지막한 담장 너머로 고즈넉한 초가집 한 채가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그곳에는 20살 남짓한 젊은 과부 이화가 살았다. 이화는 이름처럼 고운 얼굴에 단아한 자태를 지녔으나 그 삶은 꽃처럼 아름답기보다 차가운 서리발 같았다. 혼인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병으로 남편을 잃고 홀로 남겨진 그녀는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시부모님마저 연이어 세상을 떠나면서 졸지에 집안의 가장이 되어버렸다. 남편이 남긴 것이라곤 밭대기 몇 마지기와 낡은 초가집뿐, 그마저도 흉년이 거듭되면서 살림은 날마다 기우는 것을 넘어 바닥을 보이고 있었다. 친척들은 재산이라곤 없는 이화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은 젊은 과부의 처지를 안쓰러이 여기는 척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의 정절을 감시하듯 곁눈질로 지켜보았다. 과부의 몸으로 어찌 살림을 꾸릴꼬 젊은 것이 홀로 있으니 필시 마음이 흔들릴게야 하는 수군거림이 그녀의 등 뒤를 맴도는 듯했다. 이화는 이러한 시선 속에서 밤낮으로 밭을 갈고 씨를 뿌리며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했다. 여인의 몸으로 감당하기 힘든 고된 노동이었으나 그녀는 묵묵히 이를 견뎌냈다. 흙먼지 묻은 손으로 땀을 닦아내며 그녀는 생각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어. 돌아가신 서방님과 시부모님께 부끄럽지 않게 이 집을 지켜야 해.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여인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밭은 거칠었고 잡초는 무성했으며 땔감은 늘 부족했다. 겨울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었다. 이화는 한숨을 쉬며 고민에 잠겼다. 이대로 가다가는 겨울을 나기 어려울 터였다. 결국 그녀는 마지막 남은 재산을 털어 머슴을 들이기로 결심했다. 이는 그녀에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젊은 과부의 집에 사내 머슴을 들인다는 것은 또 어떤 소문을 불러올지 불 보듯 뻔했다. 하지만 살기 위해서는 다른 도리가 없었다. 마을 어귀에 머슴 구함이라는 방을 붙이자 며칠 뒤 한 사내가 찾아왔다. 그의 등장에 이화의 마음속에는 불안감과 함께 알 수 없는 기대감이 교차했다. 이 우직한 나무, 돌쇠의 침묵. 사내의 이름은 돌쇠였다. 25살쯤 되어 보이는 그는 우람한 체격에 검게 그을린 얼굴, 투박하지만 선량해 보이는 눈매를 지녔다. 그는 말수가 적고 표정 변화도 거의 없었지만 그가 지닌 성실함과 묵묵함은 첫 만남에도 느껴질 정도였다. 이화는 돌쇠의 듬직한 모습에 일말의 기대를 걸면서도 한편으로는 과연 저 사내가 이 삭막한 집에서 잘 지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품었다. 이곳은 밭이 거칠고 할 일이 많네. 품삯은 넉넉히 줄 수 없지만 먹고 자는 것은 걱정 없을 걸세. 허나 마을의 시선이 곱지 않을 수도 있으니 그 점은 미리 알아두게. 이화의 말에 돌쇠는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우직했다. 그는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밭으로 나가 쟁기를 잡았다. 돌쇠의 손길이 닿자 굳었던 흙은 부드러워지고 무성했던 잡초는 깨끗하게 뽑혀나갔다. 그는 해가 뜨기 전부터 밭으로 나가 해가 진 뒤에도 한참을 더 일했다. 이화는 돌쇠의 부지런함에 놀랐다. 그는 시키지 않아도 집안의 허드렛일까지 도맡아 했고 낡은 지붕을 고치거나 무너진 담장을 싸는 일에도 능숙했다. 돌쇠는 밥투정도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자신의 몫을 다했다. 그는 천한 머슴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잊지 않는 듯 이화와 마주칠 때면 늘 고개를 숙였고 필요한 말 외에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침묵 속에는 묘한 기운이 감돌았다. 이화는 저녁마다 돌쇠를 위해 따뜻한 밥을 지어주었다. 처음에는 그저 주인으로서의 도리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돌쇠의 묵묵한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품게 되었다. 그의 땀방울이 이 집을 지탱하는 힘이 되고 있음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이화는 돌쇠의 옷이 해지고 찢어진 것을 보고 안쓰러운 마음에 자신의 남편이 입던 옷을 꺼내 주었다. 이 옷은 내 남편이 입던 것일세. 자네에게 맞을지 모르겠구나. 낡았지만 따뜻할 걸세. 돌쇠는 말없이 옷을 받아들었다. 그날 밤 이화는 돌쇠가 그 옷을 입고 마당에서 나무를 패는 모습을 보았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기워진 옷은 그의 듬직한 어깨에 잘 어울렸다. 문득 남편의 채취가 느껴지는 듯한 옷을 돌쇠가 입고 있는 모습에서 이화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동시에 잊고 지냈던 외로움이 밀려오는 듯했다. 돌쇠 역시 이화의 단아한 모습과 자신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에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었다. 그는 이화의 눈빛 속에서 자신을 천한 머슴이 아닌 한 사람으로 대하는 존중을 느꼈다. 그들은 서로에게 말없이 의지하며 삭막했던 초가집에 조금씩 생기를 불어넣고 있었다. 3. 수군거리는 그림자, 내면의 파도. 이화의 초가집에 활기가 돌자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더욱 집요해졌다. 특히 마을의 늙은 아낙네들은 틈만 나면 이화의 집에 드나들며 돌쇠와의 관계를 엿보려 했다. 젊은 과부와 건장한 머슴이 한 지붕 아래 산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흥미거리이자 조선시대의 엄격한 정절관념에 도전하는 불온한 상상력을 자극했다. 쯧쯧, 젊은 것이 홀로 있으니 별별 소문이 다 도는구나. 밤마다 머슴과 단둘이 있으니 오죽하겠는가. 아무리 머슴이라지만 사내와 여인이 한 집에 있으니 어찌 소문이 안 나겠는가. 저러다 큰일 날라. 이화는 이러한 수군거림을 모르는 바 아니었다. 그녀는 애써 모른 척하며 돌쇠에게 더욱 무뚝뚝하게 대했다. 혹여 자신의 미묘한 감정이 드러날까 두려웠고 돌쇠에게도 불필요한 오해를 주고 싶지 않았다. 돌쇠 역시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듯 이화와 마주칠 때면
고개를 숙이고 말수를 더욱 줄였다. 그러나 그들의 눈빛 속에는 서로를 향한 묵묵한 신뢰와 함께 세상의 편견에 맞서야 하는 연민이 깃들어 있었다. 어느 날 이화는 장터에 나갔다가 마을 아낙네들이 자신을 두고 쑥덕거리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저것 보게, 이완의 머슴이 밤늦도록 일한다지. 밤일이 힘들어서 그런가? 젊은 과부가 정절을 지켜야지. 저러다 큰일 날라. 그들의 음흉한 웃음소리가 이화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이화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서둘러 장터를 떠나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이화는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나는 그저 살기 위해 발버둥 칠 뿐인데 세상은 왜 이리 나에게 가혹한가. 그녀는 자신의 처지가 서러웠고 돌쇠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다. 자신 때문에 그가 불필요한 오해를 사고 천한 머슴이라는 신분 위에 또 다른 짐을 지게 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돌쇠를 향한 자신의 마음이 단순한 연민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감정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웠다. 다음 날 아침 이화는 돌쇠에게 말했다. 돌쇠, 자네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구나. 혹 자네에게 해가 될까 염려스럽네. 자네가 원한다면 다른 곳을 알아보는 것도. 돌쇠는 묵묵히 이화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마님, 저는 그저 제 할 일을 할 뿐입니다. 소문 따위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저는 마님 곁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짧고 단호한 말 한마디는 이화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녀는 돌쇠의 묵묵한 지지에 다시금 용기를 얻었다. 그러나 마을의 수군거림은 그치지 않았고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장벽과 함께 서로를 향한 마음이 더욱 깊어지는 듯했다. 흉년과 도적대의 그림자, 그리고 숨겨진 진심. 그의 가을, 흉년은 더욱 심해졌다. 밭에서 거둔 곡식은 턱없이 부족했고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굶주림과 불안감이 가득했다. 끼니를 잊지 못하는 백성들이 늘어나면서 산골에는 도적대가 출몰하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밤마다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와 사람들의 비명소리는 마을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이화의 집도 안전하지 않았다. 비록 가진 것이 많지 않다 해도 쌀독에 남아있는 얼마 안 되는 곡식과 낡은 살림살이마저 빼앗길까 두려웠다. 이화는 밤마다 잠 못 이루고 불안에 떨었다. 돌쇠는 그런 이화를 보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그는 밤늦도록 마당을 지키고 낡은 창을 손질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이화가 잠든 밤, 돌쇠는 홀로 마당에 앉아 초가집을 지키며 생각했다. 만인만은 무사해야 한다. 이 집만은 지켜야 한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화에 대한 묵묵한 책임감과 함께 그녀를 향한 깊은 연모의 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짐승 소리 같은 고함이 들려왔다. 이화는 깜짝 놀라 이불을 뒤집었었다. 이윽고 마당에서 쿵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도적대였다. 이화는 숨을 죽이고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대여섯 명의 도적들이 몽둥이와 칼을 들고 마당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이봐, 이 집 주인 나오너라. 가진 것 다 내놓지 않으면 목숨은 보장 못한다. 도적들의 우두머리가 험악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이화는 두려움에 몸이 굳어 움직일 수 없었다. 그때 돌쇠가 조용히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섰다. 그의 손에는 묵직한 도리깨가 들려 있었다. 그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강렬하게 빛났다. 이곳은 내 마님이 사시는 집이다. 함부로 들어올 수 없다. 돌쇠의 목소리는 낮고 굵었지만 그 속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도적들은 돌쇠의 등장에 잠시 주춤했다. 그들은 건장한 돌쇠의 모습에 기가 눌린 듯했다. 머슴 주제에 어디서 감히. 당장 비키지 않으면 내 놈 목숨부터 끊어주마. 도적들이 돌쇠에게 달려들었다. 돌쇠는 몸을 날려 도리깨를 휘둘렀다. 쿵,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도적들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돌쇠는 우직한 힘으로 도적들을 제압해 나갔다. 그의 움직임은 거칠었지만 정확하고 위력적이었다. 도적들은 돌쇠의 예상치 못한 맹렬한 반격에 당황하며 우왕좌왕했다. 이화는 문틈으로 돌쇠의 싸움을 지켜보았다. 그의 땀방울이 굵게 맺히고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오직 이화의 집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그리고 이화를 지키겠다는 강렬한 의지로 싸우고 있었다. 이화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돌쇠의 용감함과 헌신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저 사내는 정말 이 집을, 나를 위해 목숨을 걸고 있구나. 그녀의 마음속에 돌쇠의 존재는 단순한 머슴을 넘어 든든한 버팀목이자 깊은 감정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었다. 어둠 속의 영웅, 밝아지는 마음. 돌쇠의 활약은 눈부셨다. 그는 혼자서 도적대를 모두 제압했다. 몇몇은 도리깨에 맞아 쓰러졌고 나머지는 혼비백산하여 도망쳤다. 마당에는 도적들이 남긴 몽둥이와 칼이 널브러져 있었다. 돌쇠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도리깨를 내려놓았다. 그의 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강인했다. 이화는 조용히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섰다. 그녀는 돌쇠에게 다가가 그의 상처를 살폈다. 돌쇠, 괜찮은가? 다친 곳은 없는가? 어찌 이리 몸을 아끼지 않는가? 이화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연민, 그리고 숨길 수 없는 애틋함이 가득했다. 돌쇠는 고개를 저었다. 마님, 괜찮습니다. 아무 일도 아닙니다. 마님께서 무사하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화는 돌쇠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그 속에는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이화는 말없이 돌쇠의 손을 잡은 채 한참을 서 있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과
서로를 향한 진심이 형성되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마음은 더욱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이화의 집에서 벌어진 일을 듣고 깜짝 놀랐다. 도적대가 들었지만 머슴 돌쇠의 활약으로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마을 전체에 퍼졌다. 마을 사람들은 돌쇠의 용맹함에 감탄하며 그를 칭찬했다. 어제까지 이화와 돌쇠를 수군거리던 아낙네들도 이제는 돌쇠의 용기를 칭송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천한 머슴이라지만 저리 용맹한 사내라면 하는 시선으로 바뀌어 갔다. 이화는 돌쇠의 덕분에 집을 지킬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지는 것을 느꼈다. 이제 아무도 그녀와 돌쇠의 관계를 함부로 입에 올리지 않았다. 오히려 돌쇠를 칭찬하며 이화의 집을 부러워하는 이들도 생겨났다. 그러나 이화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갈등이 남아 있었다. 과부로서의 정절, 그리고 신분 사회의 엄격한 벽. 그녀는 돌쇠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6. 새로운 시작, 그리고 용기 있는 선택. 돌쇠의 활약 이후 이화의 집에는 평화가 찾아왔다. 돌쇠는 변함없이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고 이화는 그를 더욱 깊이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서로에게 무뚝뚝하게 대하지 않았다. 이화는 돌쇠를 위해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고 돌쇠는 이화를 위해 땔감을 더 많이 구해오거나 밭일을 마친 뒤에도 그녀의 짐을 들어주는 등 작은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그들의 관계는 주인과 머슴을 넘어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깊어지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이화는 돌쇠에게 따뜻한 차를 내밀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돌쇠, 자네 덕분에 우리 집이 평안해졌네. 마을 사람들도 이제 자네를 칭찬하고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구나. 정말 고맙네. 허나 내 마음이 자네를 향한 내 마음이. 이화의 목소리가 떨렸다. 돌쇠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이화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우직했지만 그 속에는 이화를 향한 깊은 마음과 함께 그녀의 고민을 이해하는 듯한 애틋함이 담겨 있었다. 마님, 저는 그저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마님께서 편안하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마님의 마음은 제가 감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돌쇠는 자신의 천한 신분 때문에 이화의 마음을 감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숙였다. 이화는 돌쇠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길 수 없었다. 아닐세. 돌쇠, 자네는 내게 단순한 머슴이 아닐세. 자네는 이 집의 기둥이고 나의 버팀목일세. 나는 자네에게 의지하고 싶네. 이 집을 함께 지키고 남은 생을 함께하고 싶네. 신분도 세상의 시선도 이제는 두렵지 않네. 자네의 마음만 있다면. 이화의 용기 있는 고백에 돌쇠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의 눈에는 이슬이 맺혀 있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이화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이화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지만 그 속에는 따뜻한 진심과 함께 이화를 향한 굳건한 사랑이 전해졌다. 이화는 돌쇠의 손을 잡으며 비로소 오랜 시간 짓눌렸던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이화는 마을 어른들을 찾아가 돌쇠와의 혼인을 허락해달라 청했다. 마을 어른들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돌쇠의 용맹함과 성실함을 익히 알고 있었고 이화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감동했다. 그들은 과부의 재혼과 머슴과의 혼인이라는 시대적 관념을 뛰어넘어 두 사람의 진정한 사랑과 헌신을 인정했다. 오히려 그들은 이화의 용기와 돌쇠의 진심에 감동하며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다. 그리하여 이화와 돌쇠는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혼례를 올렸다. 그들은 더 이상 과부와 머슴이 아닌 한 쌍의 부부가 되어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았다. 돌쇠는 더욱 성실하게 밭을 일구었고 이화는 현명하게 살림을 꾸려나갔다. 그들의 초가집에는 언제나 따뜻한 온기와 웃음꽃이 피어났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말했다. 정절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사랑과 인연은 하늘이 맺어주는 법이다. 과부 이화와 머슴 돌쇠의 이야기는 참으로 아름다운 인연이로다. 세상의 편견을 이겨낸 진정한 사랑이야말로 가장 고귀한 것이로다. 그들의 이야기는 오랜 세월이 흘러도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진정한 사랑과 헌신 그리고 용기 있는 선택의 의미를 일깨워주는 옛날 야화로 남게 되었다.